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이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는 인성에 대한 얘기지 외모 비하가 아니다. 별일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몇 마디 하자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빌미로 사과하라고 난립니다. 익숙한 패턴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죠.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에 관심이 없고 평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처음으로 한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시지 않았나? 한 대표가 180이거든 이라고 묻습니다. 이에 조국 대표는 저는 상세한 논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180한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뭐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만요 이 말은 외모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인품에 관한 인상입니다. 조 대표는 이전에도 한 대표에 대해 얍실하다라는 경상도 말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때 목련이 질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했습니다. 6월 23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 회견 때는 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었죠. 조 대표는 말이 앞서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진중하지 못한 언행에 사람이 얇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만약 조국 대표가 방송에서 한 대표의 키가 작다거나 실제 키는 작은데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같다. 이렇게 했다면 외모 비하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이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발언입니까?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당사자가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니 논외로 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는 진 위원장과 조국 대표의 발언을 뭉뚱그려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국어 공부를 더 하시길 바랍니다. 박 기자는 평소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기사로 만들어내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행태와 똑 닮은 것 같죠. 박 기자의 기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따라쓴 여러 매체의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혹시라도 외모 비하와 인격 모독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어땠는지 알고 싶다면 2004년 한나라당 연찬회 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를 보길 바랍니다. 글이 더러워질까 봐 이 논평에는 옮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보다 범죄 신고자 잡는 게 더 급한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실, 지상파 방송팀, 확산방지팀, 명예훼손 분쟁조정팀 등 4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도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갔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건드린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자를 적발해 처벌하지 않고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들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방송사에 대해 대거 심의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감사에 착수한 일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12월 말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는데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면서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공익 제보자, 내부 고발자들은 양심을 걸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며 진실을 말합니다. 시련을 각오하고 용기를 낸 이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에 대한 민주, 그러니까 그게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누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계급에 대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법기술을 활용해 공포로 몰아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고 그 대통령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는 자가 대통령처럼 온갖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외가 검경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권을 갖고 자신 그리고 자신들 측근을 위해서 깡패처럼 굴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는 그날이 오면 류 위원장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류희림 체제에 충성하면서 지시하는 족족 감사에 앞장섰던 자들, 깡패 정권의 수사에 앞장섰던 그 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을 쳐다보고만 있을 건가? 북한이 연일 내려보내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뚫고 들어왔었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아니라 허공에 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로도 강화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날아오는 풍선을 막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틀막 경우로 저명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폭탄입니다. 안보는 입으로만 지키는 게 아닌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영공은 속절없이 뚫리고 있는데 대책 없는 말폭탄은 윤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감추려는 기만일 뿐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 탈북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거도 의문이지만 그 대응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절실한데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심기경호 책임자의 국방을 맡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물풍선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겠다고 했으니 속는 셈 치고 한번 단속을 해보세요. 헌법재판소도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그게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지난 7월 23일에 남북관계 경색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이른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으니까 이를 참고해서 정부는 전쟁 노름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 전단 살포부터 서둘러 좀 막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 강미정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은 이규원 대변인 논평입니다. 사람이 좀 얇더만요는 인성에 대한 얘기지 외모 비하가 아니다. 별일입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몇 마디 하자 조선일보는 왜곡 보도를 하고 국민의힘은 그것을 빌미로 사과하라고 난립니다. 익숙한 패턴이기는 한데 이번에는 틀렸습니다. 결론부터 얘기를 하면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의 외모에 관심이 없고 그리고 평가를 한 적도 없습니다. 사실관계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공개된 유튜브 방송에서 김어준 씨가 처음으로 한 대표를 개원하는 날 직접 만나시지 않았나? 한 대표 키가 180이거든 이라고 묻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저는 상세한 논평을 하기는 좀 그렇고 한마디 느낌은 사람이 좀 얇더만요. 제가 181, 약간 키가 줄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하고 한 대표님하고 키가 같다고 하더라고요.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죠. 그게 무슨 잘못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180이라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진으로 보니까 확실히 구별이 되네요. 이렇게 답을 합니다. 조 대표의 사람이 좀 얇더만요는 외모 얘기가 아닙니다. 굳이 따지면 인품에 대한 인상입니다. 조국 대표는 이전에도 한 대표에 대해 얍실하다는 경상도 말로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진중하지 못하고 가볍다 라는 뜻입니다. 한 대표는 지난 4.10 총선 때 목련이 질 때쯤 김포는 서울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6월 23일 국민의힘 대표 출마 회견 때는 대표가 되면 최혜병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것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조국 대표는 말이 앞서고 행동은 따르지 않는 진중하지 못한 언행에 사람이 얇다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만약 조 대표가 방송에서 한 대표의 키가 작다거나 실제 키는 작은데 키높이 구두를 신는 것 같다 이렇게 했다면 외모 비하라고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습니다. 오히려 키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 그게 무슨 잘못이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대체 어느 대목이 한동훈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발언입니까?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증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오늘 당사자가 직접 유감의 뜻을 표명했으니 논외로 치겠습니다. 조국 대표는 한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거나 인격을 모독한 적이 없으니 사과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를 최초로 보도한 조선일보 박국희 기자는 진 위원장과 조국 대표의 발언을 뭉뚱그려 외모를 비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감입니다. 국어 공부를 더 하셔야겠습니다. 박 기자는 평소 조국혁신당과 조국 대표에 대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도 억지로 기사로 만들어내고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럽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 행태와 똑 닮은 것 같습니다. 박 기자의 기사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따라 쓴 여러 매체의 언론인들에게도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혹시라도 외모 비하와 인격 모독이 어떤 것인지 그에 대해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는 어땠는지 알고 싶다면 2004년 한나라당 연찬회 때 당시 국회의원들이 공연한 연극 환생경제를 한번 보길 권합니다. 글이 더러워질까 봐 이 논평에는 옮기지 않겠습니다. 브리핑 이어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범죄자보다 범죄 신고자 잡는 게 더 급한가?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가 오늘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노동조합 사무실, 지상파 방송팀, 확산방지팀, 명예훼손 분쟁 조정팀 등 4개 부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이 방심위 민원인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지난 1월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두 번째 압수수색입니다. 방심위 직원 3명의 주거지도 뒤졌습니다. 휴대전화도 압수해갔습니다. 수사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류일임 방심위원장을 건드린 사람을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범죄를 저지를 자를 적발해서 처벌하지 않고 그 범죄를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지난해 9월 류일임 방심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은 방송사에 대해 대거 심의 민원을 넣었는데 이 민원을 접수한 방심위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감사에 착수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뉴스타파와 MBC가 지난해 12월 말에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보도했는데 민원인 정보가 유출됐다며 언론에 제보한 직원이 누군지 찾아달라고 수사를 의뢰한 사건입니다. 공익 제보자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은 양심을 걸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쓰며 진실을 말합니다. 실현을 각오하고 용기 낸 이들은 보호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눈 떠보니 후진국이 돼버렸습니다. 이젠 누구도 윤 대통령과 가까운 특수계급에 대들지 말라고 합니다.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법기술을 활용해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그런데 국정을 운영할 능력도 안 되는 자가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고 그 대통령을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고 부르는 자가 대통령처럼 온갖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외가 검경을 수족처럼 부리고 있습니다. 수사권 갖고 자신 그리고 자신의 측근들을 위해서 깡패처럼 굴고 있습니다. 무도하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심판받는 그날이 오면 류일임 위원장도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류일임 체제에 충성하면서 지시하는 족족 감사에 앞장섰던 자들, 그리고 깡패 정권의 수사에 앞장선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윤 대통령은 오물풍선 도발을 쳐다보고만 있을 건가? 북한이 연일 내려보내는 오물풍선으로 인해 국민의 피해가 점증하고 있습니다. 화재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단순 재산 피해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의 심장부인 대통령실과 국방부까지 뚫고 들어왔었죠.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손 놓고 하늘만 쳐다봅니다. 아니, 허공에 대고 소리만 버럭버럭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경로도
강화된 대북 확성기 방송도 날아오는 풍선을 막지 못하고 국민 불안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입틀막 경우로 저명한 김용현 신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대남 무력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강력하게 끝까지 군사적 대응을 먼저 실시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무책임한 말폭탄입니다. 안보는 입으로 지키는 게 아니죠. 대한민국의 영공은 속절없이 뚫리고 있는데 대책 없는 말폭탄은 윤석열 정권의 안보 무능을 감추려는 기만일 뿐 전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닙니다. 북한은 일부 탈북 단체가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대북 전단이 북한 주민들의 삶과 인권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아무도 모르고 근거도 의문이지만 그 대응으로 날아오는 오물풍선은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도대체 무슨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심기경호 책임자의 국방을 맡긴 인사 참사가 안보 참사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조국혁신당이 오물풍선 대책을 알려드립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하지 않으면 오물풍선을 날리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속는 셈 치고 단속을 한번 해보세요. 헌법재판소도 북한의 도발 빌미를 차단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합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지난 7월 23일 남북관계 경색 및 한반도 군사적 긴장 고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는 근거를 담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으니 이를 참고해서 정부는 전쟁 노름 망상에서 깨어나 대북전단 살포부터 좀 막아보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